오늘 선보이는 알파 99 마크2와 알파 6500 역시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올해로 알파 브랜드가 론칭한 지 10주년이 되는 해라고 들었습니다. 지나온 시간도 그랬듯이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이 알파 카메라와 함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씨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소니코리아 디지털 이미징 베이징 본부장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니코리아 배준입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또 뵙게 되네요. 오늘 아침에 정우성 씨가 저기 신제품 발표 때 오셨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침부터 실시간 검색 1위에 올라가가지고 왜 올라갔을까 몰랐는데 저희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었더라고요. 어제 정우성 씨 덕분에 검색하니까 전부 다 저희 카메라가 나와가지고 정말 너무 좋은 모델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아까 정우성 씨 말씀처럼 올해는 소니가 알파를 세상에 런칭한 지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0년. 70년이 넘는 카메라 브랜드에 비하면 정말 턱없이 짧은 시간입니다. 하지만 소니는 처음 시작부터 좀 더 다른 마인드로 카메라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 런칭할 때부터 정말 무모한 도전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니는 카메라에는 여전히 많은 가능성, 숨겨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카메라를 만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10년, 짧지만 결코 짧지 않았던 10년의 역사를 주요 제품들을 돌아보시면서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지난 10년 동안 변함없이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10년 동안 꾸준히 저희 신제품 행사에, 유저 행사에 참석해 주신 분들도 계신데요.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는 알파 새로운 플래그십 2종을 여러분께 선보이려고 합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알파 99 마크2 A 마운트 렌즈를 기다리다 못해서 처분하신 분들께 먼저 죄송하고요. 그 다음에 4년 동안 기다리신 분, 정말 기다리고 또 기다리신 분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사업부랑 전략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진심으로 알파 99 마크2가 발표가 될 때 사실 저희는 알파 99 마크2가 런칭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E 마운트로 나올 줄 알았는데 A 마운트로 나와서 제가 이제 상품 계획을 맡고 있는 분한테 물어봤습니다. 진짜 이거 갑자기 A 마운트 런칭한 이유가 뭐냐라고 질문했는데 정말로 알파 99 마크2는 A 마운트 유저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런칭한 제품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공식적인 코멘트 말고 진짜 이유가 뭐냐 했더니 이게 진짜 이유다라고 진지한 어조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상당히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품 소개 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알파 6500입니다. 두 번째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6300을 사신 분들께 정말로 너무
갑작스럽게 런칭을 해서 좀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이미 런칭한 RX100 마크 5를 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아직까지 이 제품의 중요한 특징과 성능이 잘 알려지지 않아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포토키나 때 소니가 새로운 슬로건을 가지고 Define the Future라는 메시지를 새롭게 제시를 했습니다. Define the Future, 미래를 정의한다. 지금 이 메시지는 알파가 10년을 맞아 10년이 된 지금 소니에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슬로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비록 짧은 10년이었지만 10년 동안 소니는 세상에 없었던 카메라를 만들기 위해서 꾸준한 노력을 해왔고 앞으로의 새로운 카메라의 역사를 쓰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미래를 정의한다. 미래의 카메라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 유저분들께서 실제 이 카메라의 개발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내가 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주요 기능들이 이번에 드디어 나왔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 그 배경에는 저희가 계속 사업부 그다음 엔지니어들과 기술 개발에 참여를 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계속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고 앞으로 계속 여러분들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소니코리아 알파 마케팅팀 이수민 팀장의 알파 브랜드 전략 발표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니코리아 알파 마케팅팀의 이승민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다시 한번 바쁘신 가운데 참석을 해주신 여러 유저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작년에 알파 7R 마크2를 런칭한 이후에 한 1년여 만에 여기에서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는 소니에게 이제 알파 10주년을 맞는 되게 의미 있는 한 해였지만 한편으로는 되게 힘든 한 해로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올해 4월에 구마모토에서 지진이 발생해서 약 6개월 동안 소니코리아는 좀 제품 공급에 좀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경쟁사에서 여러 신모델을 발표하고 있고 또 최근에 시국 잘 알고 계시죠? 네, 참 어이가 순실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에 개의치 않고 이제 신제품들과 함께 다시 한번 열심히 달려보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처음으로 4년 만에 돌아온 A1 플래그십의 기한 알파 99 마크2입니다. 앞서 배지 부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정말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바디, 알파 루머스에서만 존재하는 바디 드디어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난 10월이었죠. 포토키나 저희도 사실 사무실에 옹기종기 모여서 밤에 다 같이 이 알파 루머스에 있는 페이스북 링크를 보고 라이브 방송을 같이 시청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시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도 10주년 영상을 보면서 참 감동도 받고 또 알파 99 마크2 그 발표를 하는 영상을 보면서 전율도 느끼고 그 다음에 12연사 시연을 하는 거 보면서 처음으로 한번 환호를 쳤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가격 발표할 때 한 번 더 환호를 질렀습니다. 참 그 이후에 포럼글을 저희가 쭉 봤는데요. 다른 때와 좀 다른 느낌을 저희가 좀 받았습니다. 소니는 A1 유저들을 잊지 않았다. 그리고 소니는 A1 유저들에 대한 약속을 지켰다. 압도적인 퍼포먼스와 함께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감동을 받으셨지만 저희도 정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의리발이라는 애칭을 지어주셨습니다. 예, 정말 의리발입니다. 앞서 배준 부장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오늘 이 자리에 들어서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알파7 시리즈 E마운트에 집중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A마운트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A마운트는 A마운트만의 강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99 마크2와 함께 프레스 웨딩, 스포츠라든가 이런 영역에 있어서 강점을 활용하고 이제 알파7 시리즈는 일상 스냅이라든지 여행, 파인아트 그리고 풍경이라든지 이런 기동성이 필요한 영역에 있어서 강점을 발휘해서 이 두 개의 마운트를 투트랙으로 저희는 계속 이끌어 나갈 것을 여러분께 이 자리에 빌어서 약속을 드립니다. 알파99 마크2입니다. 이미 정보를 통해서 많이 보셨습니다. 399개의 센서 위상차 AF 포인트 그리고 79개의 전용 위상차 AF 포인트가 하이브리드로 작동을 합니다. 또한 4240만 화소의 유명주사형 센서와 함께 이번에 최초로 프론트 엔드 LSI 칩이 탑재가 돼서 강력한 이미지 프로세싱을 구현했습니다. 그리고 A마운트 최초로 우측 손떨림 고정을 지원하며 픽셀 등이 없는 풀픽셀 리드아웃의 강력한 동영상 성능을 자랑합니다. 먼저 399 플러스 79개 포인트의 하이브리드 위상차 AF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DSLR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기존 DSLR 같은 경우에는 보신 바와 같이 위상차 AF 센서의 크기의 제약으로 인해서 AF 포인트가 중앙에 좀 밀집이 되고 또 서브미러와 반사미러에 빛을 반사시켜야 되기 때문에 약간 틀어졌을 때 보통 핀 에러가 좀 자주 발생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면 위상차 AF 시스템은 빛이 센서로 바로 오기 때문에 정확성 면에 있어서는 좀 더 나은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위상차 AF 포인트 커버리지입니다. 보신 바와 같이 타사, 플래그십 풀프레임 DSLR 대비해서 월등히 넓고 많은 커버리지를 자랑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위상차 AF 시스템입니다. DSLT를 저희가 2010년도에 소개해드리면서 이제 계속 개발하고 있는 시스템인데요. 보신 바와 같이 반투명 미러 상단에 위치한 전용 위상차 AF 모듈과 센서의 철사면 AF 포인트가 실시간으로 하이브리드로 작동을 합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중앙에 15개의 크로스 포인트를 포함한 총 79개의 전용 위상차 AF 모듈 그리고 399개의 센서 위상차 AF 모듈이 하이브리드로 동작을 하여 중앙에 총 79개의 크로스 포인트 그리고 주변부에 센서 위상차 AF를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파99 마크2는 EV-4의 저조도 AF 검출력을 자랑합니다.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알파99 테스트입니다. EV-1에서 무리 없이 잡아내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EV-4에서 다소 AF 검출의 힘든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를 통해서 AF 보조광을 킴으로써 AF를 잡아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반면에 오늘 소개해드리는 알파99 마크2의 저조도 AF입니다. EV-4에서 AF 보조광의 도움 없이 좀 더 빠르게 AF를 잡아내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를 타사 풀프레임 기종과 비교해봤습니다. 타사 풀프레임 기종 사용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일단은 저희는 사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399개, 79개 크로스 포인트를 포함한 AF 포인트 그리고 위상차 AF 커버리지 저조도 같은 경우에는 F2.8 중앙 기준으로 EV-4, 나머지 영역은 EV-2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선택 가능한 AF 포인트 개수까지 AF 커버리지에 있어서는 의심할 여지 없이 압도적인 성능을 보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4240만 화소 센서의 신형 프론트엔드 LSI 칩이 만드는 극상의 파집입니다. 알파99 마크2는 7R 마크2에 탑재된 세계 최고의 이면조사형 4240만 화소 풀프레임 센서를 탑재했습니다. 이면조사형 센서는 포토다이오드 층을 상단으로 배치하여 빛의 수광을 극대화하였고 기존 알루미늄 배선 대비 구리 배선으로 변경하여 데이터의 출력 프로세싱을 비약적으로 향상시켰습니다. 이 7R 마크2의 이면조사형 센서는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이미징
리뷰닷컴 등등 국내외 전문가들과 해외 유수 사이트에서 최고의 센서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DxO 마크에서 98점으로 최상단에 위치한 센서이기도 합니다. 이번 알파 99 마크2에서는 센서와 비욘즈 X뿐만 아니라 드디어 고밀도 직접 회로 프론트엔드 LSI 반도체 칩이 탑재가 되었습니다. 이 프론트엔드 LSI 칩은 비욘즈 X의 프로세서 앞에서 데이터를 미리 강화하고 또 비욘즈 X를 보조하는 첨단의 고가의 반도체 칩입니다. 이를 통해서 프론트엔드 LSI 칩을 통해서 16비트의 이미지 프로세싱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7R 마크2 때부터 지원한 14비트 노후의 고화질 데이터 출력이 가능하십니다. 프론트엔드 LSI 칩을 통해서 고감도 노이즈도 향상을 시켰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어두운 환경에서 원본을 크롭했을 시 ISO 6400, 12800, 25600에서 디테일이 살아있는 저노이즈의 생생한 화질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새롭게 설계된 프론트엔드 LSI 칩은 극한의 속도까지 지원합니다. 4240만 화소의 초고화질로 경험하는 새로운 초고속 12연산입니다. 이를 한 장 한 장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버와 입술을 하는 사진. 이렇게 12연사와 함께 인상적으로 포착을 하였습니다. 4240만 화소의 12연사는 초당 5억 화소라는 어마어마한 데이터 처리량을 속도를 의미합니다. 타사 플래그십 대비해서 초당 데이터 처리 속도만큼은 약 2배 가까운 속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욘즈 X와 프론트엔드 LSI 칩. 기존의 유저분들께서 이 비욘즈 X 프로세서에 대해서 정말 신랄한 비판을 해주신 것 저희가 많이 듣고 본사에 정말 적극적으로 많은 피드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알파 99가 1초, 2초의 연사 지속 매수를 불가했던 것에 비해서 4240만 원대 고화소에도 불구하고 버퍼 처리 속도를 비합적으로 향상시켜서 최대 5초 지속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어두운 환경에서 펜싱 선수가 빠르게 움직이는 찰나의 순간을 초속 12연사로 포착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좌우로 움직이는 보더를 한번 추적해 보았습니다. A4 포인트와 초속 12연사로 잡는 장면, 그리고 불규칙하게 움직이는 갈매기, 새 찍는 거 어려우시죠? 이렇게 A4 포인트와 초속 12연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추적하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연사 성능에 대해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물론 타사 플래그십 프레스 바디도 14연사 12연사 지원합니다. 하지만 주목을 해야 될 거는 타사 모델들이 3천만 화소, 2천만 화소대를 지원하는 반해 4,240만 화소의 고화소를 지원하며 초당 5억 화소를 처리합니다. 물론 750만 원, 720만 원, 30만 원으로 호가는 플래그십 프레스 바디에 비해서 연사 지속 매수는 떨어집니다. 하지만 로우 기준 53 내 최대 지속 매수로 최근에 발매한 430만 원대 C사의 80만 원 비싼 풀프레임 모델과 그리고 발매한 지 좀 됐죠. 타사 풀프레임 기존 경제 기종 대비해서 2배 이상의 연사 지속 매수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4240만 화소로 아직은 테스트를 못 해봤지만 이제 스포츠 프레스 영역에서도 이제 원본을 크롭하는 시대를 저희가 솔루션을 제공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A마운트 최초로 우측 손떨림 보정 기능이 탑재되었습니다. 이 사진은 저희 팀 알파 팀원이 일본 출장 시 시나가역에서 직접 촬영한 사진입니다. 화소가 높으면 보신 바와 같이 픽셀 작기 때문에 조그만의 흔들림에도 흔들린 사진을 찍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흔들림이 발생하는 원인은 미러 쇼크와 셔터 쇼크, 촬영자의 흔들림이 있습니다. 알파 99 마크2는 고정식 반투명 미러를 사용해서 미러 쇼크를 없앴습니다. 또한 새로운 셔터 유닛과 이프론트 커튼 셔터를 통해서 셔터 쇼크를 효율적으로 감소시켰습니다. 촬영자의 흔들림에 대해서는 알파 7 마크2 시리즈에 탑재가 되었던 우측 손떨림 보정 기능이 A-마운트 최초로 탑재가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야경 시 삼각대 없이 안정적인 촬영이 가능하고 보신 바와 같이 어두운 실내 촬영에 있어서도 삼각대 없이 손으로 8분의 1초입니다.
보통의 카메라에서 절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 손으로 8분의 1 초라는 느린 셔터 스피드를 4.5스타 빠른 셔터 스피드를 활용하는 효과를 안정적인 촬영 효과와 함께 이를 통해 저속 셔터에서 ISO 1600의 저노이즈의 이점을 활용한 사진 촬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풀픽셀 리드아웃으로 완성하는 초과질 풀프레임 4K입니다. 알파 9 마크2는 알파 7R 마크2에 탑재된 모든 프로페셔널 동영상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라인 스키핑 방식 대비해서 4240만 화소 모든 픽셀을 출력하는 풀픽셀 리드아웃, 그리고 색정보를 압축했던 픽셀 비닝을 적용하지 않고 색정보 그대로 출력을 하며, 그리고 800만 화소의 4K에 약 1.8배에 해당하는 1500만 화소를 슈퍼 35mm 포맷에서 오버샘플링을 합니다. 이를 통해 풍부한 데이터를 출력을 하여 궁극의 4K 화질을 구현합니다. 또한 알파 9 마크2는 알파 7S 마크2 그리고 7R2에 탑재된 모든 동영상 기능이 탑재되었습니다. 다이내믹 레인지를 보정하는 S-Log3, 색감을 보정하는 S-Cam3가 탑재되어서 다빈치 디졸브, 어도비 프리미어를 통해서 영상 보정이 가능하시고요. 또한 소니는 카탈리스트 브라우저라고 하는 무료 영상 보정 프로그램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유저분들께서 아직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다빈치 리졸브 대비해서는 아주 간단한 보정 프로그램입니다. 하지만 맥을 쓰지 않더라도 일반적인 컴퓨터로도 1차적인 개조나 컬러 그레이딩이 가능한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5배속 슬로우 모션에서 60배속 타임랩스까지 슬로우의 퀵 모션입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2.5배 슬로우 모션, 그리고 5배 슬로우 모션을 통해서 아까 보신 다이버의 입수 장면을 인상적인 슬로우 모션으로 촬영하였습니다. 24배의 퀵 모션, 그리고 60배 타임랩스. 이제 바디 내부의 조작만으로도 편리하게 타임랩스 촬영이 가능하십니다. 다음으로 4K 포토 캡처 기능이 알파 마운트에서 최초로 지원이 됩니다. 이를 통해 4K 동영상 중 원하시는 장면을 800만 화소로 사진으로 출력이 가능하십니다. 이를 통해 알파 9 마크2는 지금까지 없었던 강력한 동영상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뛰어난 화질의 4K, 최대 4.5스탑을 보정하는 우측 손떨림 보정기는 S-Log3, S-Cam3, 슬로우모션, 타임랩스, 4K 포토 캡처까지 기존 카메라의 한계를 넘어서 새로운 4K 동영상 솔루션의 지평을 제시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완벽을 위한 빈틈없는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전작 알파 99 대비해서 8% 더 작아지고 가벼워졌습니다. 정말 놀라운 건 알파 77 마크와 동일한 사이즈를 완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세로 그립도 같이 쓰실 수가 있습니다. 예. 드립을 날렸는데 죄송합니다. 그 마그네슘 합금 바디로 뛰어난 내구성을 자랑하며 방정이 지원됩니다. 또한 최대 30만 컷을 보장하는 신형 셔터 유닛이 탑재되어 있고 먼지 침투를 방지하는 방지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알파 7R 마크2와 동일한 세계 최고 0.78배 확대 배율을 자랑하는 짜이즈 티스타 코팅과 비구면 렌즈로 만든 선명한 전자식 큐파이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알파 99, 77 시리즈에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사랑하고 계시는 3방향 틸트 LCD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알파 99 마크2는 좀 더 직관적으로 메뉴의 UI를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유단, 무단 선택이 가능한 전면 컨트롤러를 통해서 특히 동영상 촬영 시 편리한 조작이 가능합니다. 또한 메모리 스틱과 여전히 SD카드까지 듀얼 메모리 슬롯을 지원 가능하며 총 65개의 사용자 메뉴가 다양한 커스텀 버튼에 할당 가능합니다. 다양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있었습니다. 하이라이트 우선, 전체 평균 우선, 새롭게 추가된 측강 간식이 지원이 되고 또 시산 풀프레임 모델도 지원하지 않는 측거점 연동 스팟 측광이 지원됩니다. 또한 영역별, 거리별 AF 세부 조정을 통해서 바디 내부에서 렌즈, 미세, 핀 조정이 가능하십니다. 다음으로 알파 7S, 7R 마크2에 탑재된 다양한 프로 영상 기능, 감망, 제브라 기능까지 탑재되어 있고 파일명과 저작권 정보 입력이 가능합니다. 또한 블루투스 연결을 통해서 지리 정보 입력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페이지 원사의 캡처원 프로그램입니다.
캡처 같은 경우에는 넘버원 프로그램으로서 400대 이상의 카메라를 지원하며 9만 명 이상의 프로 사진 작가분들이 애용하고 계시는 프로들을 위한 고정 프로그램입니다. 페이지 원사는 소니와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캡처원 익스프레스 버전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그리고 약 40만 원대의 고가하는 프로 버전을 약 50불에 저렴한 가격으로 소니 유저만을 위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꼭 활용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파9 마크2는 칼자이즈 렌즈 7종, G렌즈 6종을 포함한 총 33종의 에이마트 렌즈를 활용 가능하십니다. 또한 신모델 개발에 발맞춰 앞서 주요 줌렌즈들이 6종이 리뉴얼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알파9 마크2에서 최적의 성능을 발휘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알파77 마크2의 세로 그립 완벽히 호환이 가능하고 플래시와 모니터 그리고 마이크까지 다양한 액세서리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 신제품 이종 가격과 발매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보도자료와 포럼을 통해서 여전히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신데요. 저희가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좀 우호적인 반응을 보여주셔서 저희도 좀 놀랐습니다. 최근에 환율 등 이렇게 외부 환경이 저희한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경쟁사 대비해서 최대한 합리적이고 개념찬 가격을 만들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알파9 마크2 같은 경우에는 7R 마크2와 동일한 A마운트에도 불구하고 7R 마크2와 동일한 349만 9천원에 출시할 예정이고 바로 내일 예약 판매 후 다음 주에 정식 발매할 예정입니다. 알파 6500은 소니스토어 정가 169만 8천원에 12월 초에 예약 판매를 한 이후에 12월 2주 정도에 정식 발매를 할 예정입니다. 이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알파 6300 출시할 때에도 5사의 신제품 발표가 있었고 알파 6500 발표에 앞서서 5사의 플래그십 발표가 있었는데 저희는 절대 노리지 않은 거라고 그리고 바로 내일 오후 2시에 소니스토어 온라인에서 예약 판매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파 상품 알파99 마크2용 한정 시나바 스텔 세트와 4K 촬영이 가능한 90메가 메모리 쓰기 속도 울트라 하이 스피드를 지원하는 알파99 마크2에 어울리는 64기가 SD 카드 그리고 예약 판매 구매자 분들 한정으로 1년 추가 무상 보증을 지원해드립니다. 그리고 11월 30일경 정식 런칭을 진행하는데 이 두 가지 스트랩과 메모리 카드의 동일한 상품이 지원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정보를 드리자면 알파99 마크2의 초기 물량이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변을 하셔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은 정말 예판을 지르시는 걸 정말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제가 약 파는 게 아니라 진짜로 죄송합니다. 11월에는 물량을 구하시기가 좀 힘들 수가 있습니다. 12월까지도 좀 부족하실 수가 있으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그동안 오래 A마운트를 써보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지르십시오. 네. 알파9 마크2의 정리입니다. 399개의 센서 위상차 AF 포인트, 79개의 전용 위상차 AF 포인트가 하이브리드로 작동하는 강력한 AF 시스템, 4,240만 화소의 이면 주사액 센서를 가진 드디어 프론트엔드 LSI를 통해서 비욘즈 X의 이미지 프로세서 능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켰습니다. 그리고 우측 손떨림 보정 기능, 그리고 픽셀 비닝이 없는 풀픽셀 리드아웃을 지원하는 강력한 4K 동영상 기능까지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저희는 다시 한번 4년 만에 돌아온 알파 마운트 플래그십에 대한 알파9 마크2 여러분께 자신있게 선보여드리며 기다림에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의 많은 성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알파 6500을 발표를 할 예정인데요. 이제 새롭게 발표하는 친구가 2달 전에 알파팀에 조인한 젊은 피입니다. 그리고 스르르와 파쿠에서 활발히 활동을 했던 아주 덕후 기질이 가능한 많은 정말 젊은 피입니다.
오늘 데뷔 무대이기 때문에 많이 긴장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정말 많은 성원과 격려의 말씀 부탁드리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나오네요. 예, 안녕하세요. 알파 6500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게 될, 그리고 이제 막 알파 팀에 합류해서 이제 마음만 뜨겁게 타오르고 있는 소니코리아 알파 팀, 알파 마케팅 팀의 장요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많은 성원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그 이제 닉네임으로만 웹에서 뵙던 분들을 실제로 뵙게 되니까 되게 약간 어전에 정성 본 거랑 비슷하게 이제 연예인을 본 느낌이 되게 나서 신기했고요. 이제 저희는 6500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가 감히 말씀드리건데 이제 고성능 미러리스를 재정의 한다라는 타이틀을 달고 나온 이 카메라를 여러분께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4가지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건데요. 먼저 이제 소니가 자랑하는 2420만 화소의 시모스 센서와 함께 프론트엔드 LSI가 함께 만들어내는 이미지 퀄리티, 그리고 자랑스러운 연사 기능이 있고요. 두 번째로 드디어 저희도 터치 AF가 중국기에 들어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APS-C 사이즈 최초로 이제 우측 손떨림 보정 기능을 탑재했고요. 마지막으로 소니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장점인 4K 영상 기능까지 모두 탑재했습니다. 하나씩 만나보시겠습니다. 먼저 2420만 화소의 고해상력인데요. 소니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명실공히 세계 최고의 이미지 센서 제작 회사입니다. 따라서 이 회사에서 만든 굉장히 뛰어난 센서는 기존의 이미지 센서와 조금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기존의 센서들은 알루미늄 배선 구조를 사용하기 때문에 두껍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구리 배선재로 바꿨기 때문에 되게 배선층을 얇게 만들었고요. 뿐만 아니라 실제로 빛을 받아들이는 포토다이오드 이 부분을 확장을 함으로써 수광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면은 고성능 미러리스를 재정의 한다고 말씀을 안 드렸겠죠. 99 마크2에 들어갔던 것과 동일한 프론트엔드 LSI가 들어감으로써 특히 이 크롭 사이즈에서 작은 센서를 가진 바디에서 약할 수 있는 중고감도 노이즈 억제력이 굉장히 향상되었습니다. 이게 원래 사실 좋은 액정으로 보면 상당히 어두운 사진인데 여기를 보니까 왠지 밝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스포츠 사진에서 특히 장광원을 사용하기 때문에 셔터 스피드를 높게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뛰어난 고감도 성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니가 새롭게 넣게 된 20년 프론트엔드 LSI와 함께 16비트 이미지 프로세싱을 함으로써 조금 더 안정적인 이미지 퀄리티를 가져갈 수 있게 됐죠. 이렇게 만들어진 압도적인 디테일이라고 함은 사자를 찍었을 때 사자의 코에는 상처 정도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것이 저희가 말씀드리는 고성능 미러리스의 화질의 기준입니다. 두 번째로 고성능 미러리스가 가져야 될 혁신적인 오토포커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니에서는 이제 4D 포커스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3차원 공간을 넘어서 앞으로 이어질 미래의 시간까지 예측해서 4차원으로 포커스를 잡아낸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4D 포커스라고 붙였습니다. 넓고 빠르고 강력합니다. 이런 이미지는 못 보셨겠지만 아마 이런 화면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무려 425개의 위상점 포인트와 169개의 컨트라스트 포인트를 합쳐서 화면의 거의 90%를 차지하는 이런 오토포커스 커버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식적으로 세계 최고 0.05초 초고속 하이브리드 AF를 가진 속도를 가지고 있고요.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특히 알파 6000과 대비했을 때 무려 7.5배나 더 빽빽한 밀도 높은 동체 추적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끝난다면 저희가 재정의 한다고 말씀을 안 드렸을 거예요. 드디어 터치 오토포커스가 들어갔습니다. 포인트를 옮기기 위해서 열심히 조그 다이얼이나 어떤 걸 조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누르시기만 하면 초점이 잡힙니다. 뿐만 아니라 뷰파인더를 이용할 때 터치를 이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뒤에서 한번 시연을 해보시면 제일 좋을 텐데 이제 노트북에 있는 마우스 패드를 움직이듯이 뷰파인더를 보시면서 화면을 드래그하면 초점 포인트가 옮겨가게 됩니다. 이걸 저희는 이제 터치 앤 드래그 AF라고 부르고요. 이 부분 한번 시연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손가락을 그냥 옮기고 초점 잡고 사진을 찍으시면 되고요. 이게 뷰파인더를 보면서도 동일하게 활용 가능합니다. 자, 다음으로 이
강력한 AF 성능을 바탕으로 한 초당 11매 초고속 연사 도문입니다. 단순히 연사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 연사 한 장 한 장마다 초점과 노출을 정확하게 잡아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앞에 굳이 AF 그리고 A라는 단어를 넣은 것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경마장에서도 말을 잘 따라가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끝났다면 저는 초고속 연사가 새롭게 되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을 겁니다. 버퍼 처리 속도가 아까 말씀드렸던 프론트엔드 ASI를 통해서 극대화되었기 때문에 아까 뒤에서 테스트 해보신 분이 몇 분 계실 거예요. 11연사를 무려 36초간 최대 307매까지 초고속으로 연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초고속 연사가 307매까지 가능하다는 것은 굳이 말씀드리자면 지금까지는 어떤 한 장면을 찍기 위해서 되게 우연에 좀 기대했을 거예요.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장면이 언제 지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는 36초 안에서만 그 장면이 걸리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적이고, 특히나 이제 스포츠나 크롭바디를 활용해서 장방어를 야생동물 같은 것들을 찍으실 때 훨씬 더 안정적으로 그리고 성공률이 높은 촬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굉장히 어려운 테스트죠. 앞에서 대각선으로 다가오는 그 자체도 정확히 잡아내면서 그리고 또 연사도 굉장히 빠르게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에 뒤에서 조금 더 테스트를 해보시면은 이 정말 누르고 있기가 지루할 정도로 굉장히 오래가는 연사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모든 오토포커스 성능을 기존의 E 마운트뿐만 아니라 소니가 가지고 있는 알파 마운트 렌즈, 그리고 저희가 공식적으로 보장할 수는 없지만 이미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C사의 렌즈들을 어댑터를 통해서 자유롭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그 APS-C 사이즈의 카메라에도 우측 손떨림 보정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글에 그런 글을 남겨주셨던 유저분이 있었어요. 이거 6000 사이즈에는 너무 작아서 우측 손떨림이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만약에 들어가면 커질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저희는 사이즈 그대로 우측 손떨림 보정을 탑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우측 손떨림 보정은 알파 7 마크 2 시리즈에 대비해서 크기를 절반으로 줄였으면서도 성능을 무려 10%나 더 향상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페이지에 보신 것처럼 총 5스탑을 보정을 하는데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자면 감도 3200으로 찍어야 될 장면을 감도 100으로 찍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조금 더 가벼우시나요? 그렇게 좀 더 노이즈나 어떤 풍경을 찍어야 될 때, 고화소가 필요할 때, 혹은 안정적인 촬영이 필요할 때 훨씬 더 이전까지와 전혀 다른 안정적인 촬영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정말 저희 스스로도 놀랐던 거는 이걸 넣고도 6300, 6000과 똑같은 사이즈를 유지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면은 6500에 저희가 자랑하는 G마스터 70200 렌즈를 꽂고 거기에 200 컨버터를 꼽은 상태에서 약 300mm로 촬영하셨습니다. 크롭바디 찍으면 사진 일상이 약 450mm 정도라고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셔터 스피드는 보시는 것처럼 20분의 1초밖에 안 됩니다. 450mm를 20분의 1초로 찍었다가는 여기 이 장노출처럼 흐려지는 빛들이 이렇게 일자로 떨어질 수가 없어요. 막 흔들리는 것들 아마 이제 야경 촬영하다가 건드리거나 이랬을 때 다 확인해 보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안정적인 촬영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99 마크2와 마찬가지로 소니가 자랑하는 강력한 영상 기능이 6500에도 모두 포함됐습니다. 마찬가지로 풀픽셀 리드아웃과 픽셀 비닝을 적용하지 않은 강력한 굉장히 좋은 화질을 가지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영상 촬영에서의 풀프레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슈퍼 35mm 수준의 포맷을 활용할 때는 오히려 알파 7R 마크 2보다도 더 뛰어난 무려 6K 상당의 2000만 화소의 영상을 읽어내어서 800만 화소로 리사이즈하는, 오버샘플링하는 굉장히 고화질의 영상을 만들어냅니다. 한번 영상으로 확인해 보실까요? 뒤에서도 본 적이 있으실 텐데 저희도 보고 굉장히 놀랐던 일본의 어떤 불꽃놀이 축제 같습니다. 이렇게 야간에도 선명한 화질을 촬영하고요.
저희 4K 영상 촬영을 잠시 타사와 비교를 해보자면 N사의 4K 촬영이 되는 굉장히 고가의 카메라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부만 크롭을 해버리기 때문에 사실상 관광 렌즈를 쓸 수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크게 큰 회사는 아니지만 F54에 또 이제 플래그십 APS-C 사이즈 바디가 있습니다. 이것도 약간 크롭되죠. 이 정도 약간 크롭이 어떻게 보면은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슈퍼 35mm는 영화계의 표준에 가깝습니다. 풀프레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표준에 맞는 영상을 찍을 수 있는 것이 사실상 크롭 바디에서 저희 6500밖에 없다는, 그러니까 저희의 6000 시리즈밖에 없다는 것이 저희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무엇보다 이제 아까도 좀 비교를 했던 거지만 C사에서 최근에 나온 이제 풀프레임 되게 좋은 바디는 4K 촬영이 된다고 굉장히 홍보를 했었는데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1.7배 크롭이 되죠. 풀프레임 기준으로 1.4배에서 1.5배 정도 크롭이 돼야 슈퍼 30을 맞출 수 있는데 풀프레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6500보다도 좁은 화각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영상에서는 저희가 어떤 회사와 비교를 하더라도 절대 꿀리지 않고 오히려 더 훨씬 우월한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알파9에 들어갔던 모든 구글 마크트에 들어갔던 모든 다양한 기능들이 들어가 있고요. 4K 포토 캡처 가능하고요. 슬로우인 픽모션을 통해서 타임랩스, 슬로우 모션 영상 다 컴퓨터로 하는 보정 없이 카메라 안에서 그대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최고 화질의 슈퍼 35mm 4K 영상, 그리고 최대 5.0 스탑을 보정하는 우측 손떨림 보정, 프로 영상 기능 S-계문과 S-로그3, 그리고 심지어 영상에서도 사용 가능한 터치 오토포커스를 통해서 고성능 미러리스로서의 어떤 궁극적인 영상 촬영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큼직큼직한 부분만 저희가 개선을 한 게 아니라 고성능 미러리스라는 이름에 걸맞게 세세한 부분들을 업그레이드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향상된 그립감인데요. 혹시나 6000 시리즈 이전작을 만져보신 분들은 잡는 순간 느끼실 거예요. 뭐가 튀어나왔는데? 라는 느낌이 들 겁니다. 그만큼 안정적인 타지가 가능해졌고요. 특히나 이제 70-200 같은 좀 이제 장마원을 물려보니까 이게 파지감, 안정감이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뒤에서 한번 체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커스텀 버튼을 하나 더 추가해서 10개의 커스텀 버튼에 무려 68개의 기능을 마음대로 할당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0프레임이 아니라 무려 120프레임을 지원하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스러움을 주는 전자식 뷰파인더와 그리고 터치가 가능한 틸트 LCD를 제공합니다. 당연히 마그네슘 합금 바디로 만들었고요. 플래그십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방진 방벽을 지원합니다. 센서 자체에도 방진 코팅이 되어 있고요. 셔터 또한 업그레이드 되어서 최대 20만 회를 보장합니다. 그리고 알파99 마크2와 마찬가지로 모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이 새로 업그레이드가 되었고요. 측거점, 변동, 측각, 스파 측정을 지원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 어떤 피사체를 찍더라도 노출에 대한 어떤 고민 없이 조금 더 빠르고 편안하게 촬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액세서리들, 마찬가지로 마이크를 포함해서 다양한 영상과 사진에 필요한 액세서리들을 소니에서 직접 제공합니다. 이렇게 6500을 간단하게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프론트엔드 LSI를 통해서 훨씬 더 진보된, 특별히 고감도 성능이 업그레이드된 이미지의 퀄리티와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엄청난 연사 능력 뿐만 아니라 뛰어난 오토포커스 능력에 더해진 터치 오토포커스, APS-C 사이즈 최초로 들어간 그리고 이제 우측 손떨림 보정과 마지막으로 소니가 자랑하는 4K 영상 기능, 이 모든 것을 포함한 새로운 바디를 저희는 고성능 미러리스를 완성했다. 고성능 미러리스를 다시 재정의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6500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이제 뒤에서 만져보시면서 그리고 앞에 설명 들으시면서 남은 시간 즐겁게 즐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월요일 밤부터 긴 시간 많이 피곤하시겠지만 이제 마지막 그리고 제일 재미있는 발표가 있겠습니다. 소니 코리아 디지털 이미징 마케팅 팀 고재훈 프로덕트 마네저께서 RX100 마크5 발표, 신제품 발표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가끔씩 저를 알파 런칭쇼에 초대된 시간 강사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도 소니코리아 직원입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2012년 소니는 최초의 컴팩트 하이엔드 카메라 RX100을 시장에 출시합니다. 타임지 선정 최고의 발명품으로도 꼽혔던 이 제품은 소니뿐만 아니라 카메라 산업 전체를 바꿔놓았습니다. 2012년 출시 당시 18%에 불과했던 하이엔드 카메라의 비중은 31%, 49%, 56%, 65%까지 빠르게 성장해 나갑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의 출현으로 수년간 정체를 겪었던 렌즈 체형 카메라 시장 또한 이 하이엔드 카메라 시장의 성장으로 인해서 드디어 V턴을 그려냅니다. 이 트렌드의 중심에는 물론 RX 시리즈가 있었습니다. 가장 사랑받는 하이엔드 카메라 브랜드, 이 RX 시리즈가 인기 있는 비결은 바로 주머니 속에 완벽한 RX100 시리즈, 광각부터 망원까지의 올인원 카메라 RX10 시리즈, 세계 최소형의 풀프레임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RX1 시리즈까지 유일하게 완벽한 라인업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는 RX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난 4년간 성공적인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시장 점유율 66%, 2등 브랜드와의 격차는 무려 3배. 여기 계신 많은 유저분들 덕분에 지난 4년간 1위라는 타이틀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5라는 숫자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RX100 시리즈, 벌써 5세대 모델입니다. 와이프 몰래 혹은 누나 몰래 기변을 즐기셨던 여러분들과의 약속을 지킨 의리바디입니다. 근데 이 의리바디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가 바뀐지 모르겠다. 또다시 이 문제점에 저는 봉착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RX100 마크5가 가지고 있는 명쾌한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5년 세계 최초 D램 칩을 탑재한 적층형 센서 RX100 마크4를 저희는 선보였습니다. 이 센서는 기존의 센서에서 신호 처리 회로를 뒷면에 설계하고 D램 칩을 탑재해서 현존하는 센서 중 가장 빠른 속도를 끌어냈던 센서입니다. 하지만 소니는 세계 최고의 센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죠. 2016년 11월 21일, 바로 오늘입니다. 여러분들께 또 하나의 혁신적인 센서를 소개합니다. RX100 마크4가 탑재했던 D램 칩의 적층형 센서, 변화를 직접 센서로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RX100 마크5는 세계 최초로 위상차 검출 AF를 탑재한 D램 칩 적층형 센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카메라 RX100 마크5의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센서는 세 가지의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딱 10분간 이 세 가지에 대해서만 말씀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바로 세계에서 가장 넓은 315 위상차 포인트입니다. 저는 수년간 RX 시리즈의 엔지니어들을 만나왔습니다. 2012년 RX100이 처음 출시되었을 때 이 제품의 책임 엔지니어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이 제품은 너무나 작고 컴팩트해서 위상차 AF를 탑재할 수가 없다. 그리고 4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손바닥보다 작은 이 카메라에서 위상차 AF를 즐기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컨트라스트 25포인트에 315 위상차 AF를 포인트를 결합하였습니다. 타사의 풀프레임 DSLR, C사 61포인트, N사 51포인트, RX100 마크5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찰나의 순간을 절대 놓칠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벌써 여러분들께 첫 번째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0.05초의 AF입니다. RX100 마크5는 콘트라스트 AF와 위상차 AF를 결합한 초고속 하이브리드 AF 시스템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빨라졌는지 직접 보시죠.
이제 이 피사체를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모델인 RX100 마크 4와 달리 RX100 마크 5는 단 한순간에 피사체를 놓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315 위상차 포인트 0.05초의 AF가 4K 촬영 시에서도 작동한다는 겁니다. 사진을 한 장 찍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사의 하이엔드 카메라랑 비교해 보겠습니다. 언뜻 보시기엔 차이를 잘 모르시겠죠? 얼굴 부분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4K 촬영 시에서도 움직이는 이 피사체를 정확하게 잡아낸다는 겁니다. 심지어 눈에까지 초점을 맞추면서 말입니다. 움직임을 분석하는 AFA를 모두 통해서 피사체가 정지할 때는 AFS 모드, 움직일 때는 C 모드를 통해서 정지해 있는 피사체뿐만 아니라 움직이는 피사체를 정확하게 잡아냅니다. 저는 벌써 여러분들께 두 가지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생각이 안 나네. 첫 번째는 세계에서 가장 넓은 위상차 포인트였습니다. 두 번째는 0.05초 AF였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세 번째는 바로 세계 최고속의 동체 추적 24연사입니다. RX100 마크 5에는 알파 99 마크 2의 혁신적인 기술이 모두 집약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단연 가장 핵심적인 것은 프론트 엔드 LSI입니다. RX100 마크 5에 탑재된 이 프론트 엔드 LSI는 두 가지의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고감도 화질 그리고 압도적인 속도를 완성합니다. 화질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보시죠. 경쟁 모델이 없기 때문에 기존 모델인 RX100 마크 4와 ISO 6400에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좌측 상단부의 탑을 보시면 고감도 노이즈 억제력을 개선됨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 카메라가 동급 카메라에서 어느 정도 위상을 가지는지 조금 더 극한 상황인 ISO 12800에서 시사 하이엔드 카메라랑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측 상단의 울타리를 보시면 시사의 하이엔드 카메라는 형체를 알아보기가 힘듦을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프론트엔드 LSI는 고감도 화질의 완성뿐만 아니라 압도적인 속도, 즉 세계에서 가장 빠른 동체 추적 초당 24연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심지어 150연사까지 지속 가능합니다. 이 연사는 현존, 지구상에 현존하는 카메라 중에 가장 빠른 연사 속도입니다. 이 카메라의 아름다운 연사 소리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만할게요. RX100 마크 5는 초당 24연사를 2010만 화소로 찍어낸다는 겁니다. 얼마나 빨라졌는지 다시 한번 보시죠. 기존 모델 RX100 마크 4입니다. RX100 마크 5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 놀라운 동체 추적 24연사를 이제 굉장히 조용한 환경에서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프론트엔드 LSI는 슬로우 모션 표현력 또한 확장합니다. 기존의 40배 슈퍼 슬로우 모션 3초밖에 촬영할 수 없었습니다. 프론트엔드 LSI는 이 960fps 촬영을 2배, 무려 6초까지 촬영하게 만듭니다. 영상을 통해 만나보시죠. 세계에서 가장 빠른 카메라 RX100 마크 5. 저는 이 제품이 매우 특별한 제품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찰나의 순간, 일상의 소중함, 그리고 다시는 오지 않을 특별한 순간까지 완벽하게 포착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카메라는 놀라운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여전히 주머니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2011년에 출시된 RX 시리즈는 카메라 산업의 판도를 바꿔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이 카메라는 앞으로도 계속 또 하나의 산업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감이 오시나요? RX100 시리즈 이제는 물로 들어갑니다. 무려 수심 40m까지 들어갑니다. 놀라운 사실은 역시 의리 하우징입니다. RX100 1, 2, 3, 4, 5 전 모델에 호환이 되고 뛰어난 확장성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모델이라. RX100 시리즈 지난 4년간 5세대 모델의 혁신을 통해서 놀라운 사실은 저희는 단 한 번도 똑같은 센서를 채용한 적이 없습니다. 똑같은 단 하나의 센서를 가지고 펄펄 끓여내서 카메라를 만드는 그런 카메라가 아니랍니다. 비욘드 X 프로세서의 프론트엔드 LSI 기술까지 화질로서 검증된 짜이즈 T-스타 렌즈, 하이브리드 315포인트의 AF의 0.05초 AF, 그리고 동체 추적 24연속까지 32,000분의 셔터 스피드, 왜곡 방지 셔터, 사이즈 T-스타 내장 뷰파인더, FHD XAVCS를 넘어 4K 픽처 프로파일까지 960fps 슬로우 모션 촬영을 이제는 6초까지 180도 틸트 해시를 통한 셀카 촬영, 와이파이 NFC, 내장 플래시 ND 필터 탑재까지 지난 4년간 이 정도면 꽤 많은 변화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건 바로 동일한 사이즈 내에서 말입니다. 세상에 좋은 카메라는 참 많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카메라는 지금 여러분들 손에 들려있는 그 카메라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주머니 속의 완벽한 카메라, 최고의 속도로 사진가의 꿈을 실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약 파는 게 장난 아니야. 다음 순서는 바로 락키드로 시간입니다.